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강의, 우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교통사고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고 진도가 나가고 있죠. 네, 가기 전에 올해가 새해니까 저는 첫 방송이라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라는 예. 멘트를 날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교통사고 관련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법에 적용을 받는 분야라고 했어요. 네. 여러 가지 법률행위 하나로 여러 가지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고 민사상 책임만 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고의로 인한 과실행위는 대부분 다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같이 가요. 예를 들어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자살노도를 가지고 사고를 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전부 다 타인을 해했기 때문에 형사상 사고까지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 형사상 책임이 같이 따르는 거예요. 민형사상 책임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 같은 경우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죠. 지금 저희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 분야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그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책임을 물으려면 법적인 근거를 들이대야 되는데 그 법적인 근거를 어떻게 들이대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들이 배우고 있죠. 예. 네. 자, 보통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면은 원치 않는 과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책임져라 이건 아니에요.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국가 사회에서 너 사고 냈으니까 무조건 책임져. 아니면은 누구가 나에게 뭐 불이익을 줬는데 너 무조건 책임져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논리 정연하게 이러이러해서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법적 근거를 읽고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아마 그게 내가 때로는 사고를 나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에게 이제 그런 책임을 묻는 근거도 되지만 뒤집어 보면 나를 방어하는 그런 방어 기제도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가 사고를 내는 경우 상대방이 나에게 역으로 청구를 해올 때 내가 이렇게 했지만 사고는 났지만 나에게 책임이 없어요라고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쭉 알아보고 있는데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책임져라. 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냈을 때 당신이 책임져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근거를 들이대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당신이 법규 준수 의무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빨간불이었는데 당신이 빨간불을 보지 못했지 않느냐. 예, 그게 법규 준수 의무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못 지켰죠. 왜냐하면 레드라이트인데 안 섰어요. 런했어요. 그죠? 레드라이트 런 그거 안 되죠. 빨간불은 서야 되는데 안 섰어요. 네. 그래서 바로 옆길에서 오고 있던 빨간불이니까 다른 쪽 반대 방향은 옆 방향은 예를 들어 남북이 빨간불이면 동서는 그린라이트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린라이트를 바꾸고 달려오던 내 차를 박았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 논거를 제시해야 돼. 그래서 내가 다쳤고 내 차가 깨졌고, 예. 네, 논거를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증인과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적인 대전제예요. 예. 그래서 그런 논거와 함께 증인 증거 확보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빨간불 원한 건 맞지만 내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빨간불이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죠?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논거에 따라서 법적인 주장들이 흘러간다라고 아시면 왜 우리가 그 듀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걸 브리치 오브 듀리가 왜 중요한지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 그 전제 조건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듀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브리치 오브 듀리는 듀리를 깬 거니까 당연한 논거적인 절차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 그 듀리가 생기고 어떤 경우에 그런 브리치 오브 듀리가 잘 일어나는지, 예. 네, 이제 그런 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지 조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떤 좀 특별한 경우에 더 이 법규 준수의 위반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사고가 많이 나는 유형이 있잖아요. 아까 레드라이트 런한 거 이런 거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는 각 도시마다 이렇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라고 카메라를 달아놨잖아요. 네. 그게 위헌 판결을 받아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카메라를 달아갖고 이제 위반하는 차량에게 사이테이션을 줬잖아요. 예. 예, 벌금 과치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과실금 물었는데 더 이상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섹션에서 사고가 되게 많이 나요. 네. 네, 그게 인터섹션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교차로에서 그래서 75불을 범칙금을 받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주로 일어나는 사고가 사거리에서 레드 라이트 이것 때문에 빨리 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네. 사고가 옛날에는 이거 가다가 빨간불에 걸리면은 또 귀찮아. 75불 또 사이테이션 내야 돼 등등 귀찮아 이래서 좀 많이 시켰는데 요즘 또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또 이제 사라진 후로 좀 네, 마음이 위반율이 마음들이 좀 올라가다 해이해지셔서 보니까 사고율도 또 사고율도 덩달아서 많이 올라가요. 스탑 사인 있는 교차로도 사고율이 높아질 것 같아요. 스탑 사인 있는 사거리도 굉장히 많아요. 예. 네, 한쪽에서 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큰 길로 이어지는 작은 길 양쪽은 스탑 사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죠. 근데 그 스탑 사인을 큰 길에도 있다고 그냥 오인을 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네, 먼저 섰으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서겠지라고 하시고 그냥 사람이 착각할 수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내가 큰 길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 쪽에는 스탑 사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 옆으로 스탑 사인이 보이잖아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나만 지킨다고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방 양쪽에서 터져 나오는 경우에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다치고 나면 후회하죠. 예. 네, 그리고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아무리 뒤에서 열심히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사고 나기 전 원 상태로 완전히 복구된다, 내 몸이 복구된다. 이건 거의 소설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죠. 예, 뭐 한 번 사고가 나면 그 이전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건 불가능하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가 조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거기까지 대비해서 운전을 해야 돼요. 예. 네, 방어운전이라고 하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교차로는 더욱 조심해야 돼요. 더더욱 그 요새는 사거리 교차로 들어갈 때는 저는 그 두리번이란 집사람이 두리번이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예. 하도 두리번거린다고. 네. 안 그러면 당하니까. 그렇죠. 네, 한번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밤운전 때 또 더욱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새는 그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면 크게 사고가 나는데 증거가 없으면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잡을 수가 없어요. 그 깜깜한 밤에 비 내리는 깜깜한 밤에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는데 누가 그린라이트인지 증명할 수 없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예. 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라이슨 바꾸는데. 이게 사실은 분명히 상대방이 빨간불이었는데 그게 아무도 없으니까 네.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블랙박스 다시라고, 네. 다시캠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예. 그거 다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다시고 잡은 사람들도 있고 예. 사후 약방문이나 소일고 양관 고칠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예. 네. 후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예. 안전을 위한 그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노약자분들은 더더욱 이렇게 다시는 게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영화가 조금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딸린다. 내가 상대방이랑 경찰이 와서 내 이야기를 별로 안 들을 것 같다. 상대방 이야기만 들을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다루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비보호 좌회전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 직진 차량에 반드시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도 사고가 빈번하죠. 많아요. 왜냐하면 비보호 좌회전인데 내 앞에는 그린라이트이 뜨거든요. 예. 네. 비보호 좌회전이면 내 앞에 뜨는 거는 에로우가 아니라 그린라이트예요. 네. 그린라이트인데 네가 조심해서 직진 차량 피해서 좌회전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린라이트 뜨면은 엑셀 밟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의식간에 좌회전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 네. 그린라이트 떴으니까. 예. 네, 분명히 그린라이트이긴 한데 직진 차량에 양보를 해야죠. 네. 네, 이런 경우 사고 진짜 많아요. 그런 경우는 좌회전하는 차량에게 가해자가 되는 거. 좌회전 차량의 가해자가 되는 거죠. 예.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청취자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 저도 있어요. 그린라이트 뜨니까 무의식 중에 좌회전을 했는데 네. 하고 보니까 끔찍한 짓 한 거예요. 사고는 면했는데 예. 안 났는데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직진 차량이 양보를 해야 되니까 무의식 중에 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스탑 조심하셔야 돼요. 사인도 마찬가지일 네, 예. 우리 사람이잖아. 완벽하지 않아요. 예. 네, 신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불완전해요. 예. 네, 항상 그래서 조심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네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큰 신뢰에 끼치는 거죠, 실은. 그렇죠. 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네. 네. 그리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이렇게 좌회전 차선이 두 개가 있는데 바깥 차선에 있는 분들이 직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착각하시고, 그럴 수 착각하시고 있습니다. 직진해서 사고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결국은 이 모든 법규가 다 정해져 있고 사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네. 경우가 많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대부분 거잖아요. 착각이에요. 착각과 그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운전 습관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이드 오브 웨이라고 그래서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이렇게 진입할 때 예. 아무 사인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작은 도로에도 사인이 없고 큰 도로에도 사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큰 도로에 우선권이 있어요, 항상. 네. 큰 도로에 직진하는 차량들에게 우선권이 항상 있어요. 예. 작은 도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항상 여기 스탑하셔야 돼요. 사인이 없어도 스탑하셔야 돼요. 사고 나면 100% 여기 책임이에요. 네. 네, 그런 경우 사고 되게 많이 나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숙지를 하시면 그런 경우에 조심하시면 사고를 안 내요. 네. 그리고 그런 도로에 가실 때는 조심하시면 당할 사고도 안 당해요.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또 네. 하이웨이 진입할 때도 또 조심하시고. 네, 그렇죠. 하이웨이 진입 차량도 진입 차량 쪽에 책임이 있을 공산이 굉장히 높아요. 네. 상대방은 이미 하이웨이에서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입 차량인데 진입 차량이 좀 더 조심해서 진입을 해야죠. 그리고 제일 하이웨이에서도 물론 가장 바깥 차량이 차선에서 달리는 차량은 물론 양보를 해줘야 되고요. 예. 근데 거의 그래도 책임을 좀 더 따져보자면 진입 차량 쪽으로 좀 더 책임을 좀 더 물어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주유소나 그 그로서리 쇼핑몰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내가 그 좌회전을 해야 될 차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나오는데 제일 바깥 차선이 서줬어요. 그래서 지나가라고. 예. 두 번째 차량도 차선도 서줬어요. 네 번째 차선까지 가야 되는데 세 번째 차선에는 비어가지고 그 세 번째 차선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내가 나오는지 누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빼꼼히 내밀었는데 빵 받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이런 경우에도 첫 번째 차량, 두 번째 차선 이렇게 다 양보해 줬는데 나에게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당하신 분도 많고. 네. 그런 경우 아니에요. 네. 그 라이트 오브 웨이라고요. 그거는 직진 차량에게 그 우선권이 다 있는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네. 나는 그 사람들이 양보를 받아서 들어갈 뿐이고요. 예. 이렇게 사고가 나는 분위기 굉장히 많아요. 조심하시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선, 두 번째 차선이 양보해줬다고 세 번째 차선이 나에게 양보해줄까 합리적인 의심을 항상 품어야 돼요. 예. 근데 그래서 양보를 해줘도 들어가라고 막 손짓을 해도요. 그거는 그런 유혹을 받아도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네. 클리어 될 때까지. 맞습니다. 이 네. 교통사고는 예고도 없는 거고요. 갑자기 네. 당하게 되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양보를 해줄 의무는 없잖아요. 네, 조심만이 최고의 예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사고 나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내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내는 경우죠. 예. 네, 그렇죠. 그렇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 앞차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하이웨이에서도 추돌 사고 많이 일어나죠. 갑자기 차가 네. 막힐 때. 네, 그래서 차량이 달리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상당히 많이 유지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차들이 내 앞으로 끼어드는 거 싫어서 안전거리 유지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도 그런 경우에 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나도 그런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하는데 예. 그러시면 안 된다. 예. 안전거리 반드시 네. 유지하셔야 네, 되겠습니다. 유지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면 그러면 차가 트래픽 라이트 앞에 있는데 예. 아니면 트래픽 잼인 상태에서 막 이렇게 차들이 뭐 바짝바짝 부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때도 그러면은 내가 뒤에서 받쳐가지고 앞으로 밀렸는데 네. 내가 책임이 있냐?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트래픽 라이트에서는 빨간불이 앞차가 앞에 빨간불이면은 차들이 순서대로 서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그 안전거리 준수 의무가 없어져요. 아, 네, 맞잖아요. 그리고 차들이 트래픽 잼 때문에 바짝바짝 부는 경우도 내가 그럼 안전거리를 넉넉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예. 그것도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김원영 변호사님 오늘도 이 교통사고 법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사고 빈번한 경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우리가 좀 잘 유념해서 조심하면 사고도 훨씬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런 경우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원영 변호사님.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